경기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0월 22일 일요일 창원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유튜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석 연휴 때 방송을 못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갑작스럽게 경고 받고 방송까지 삭제를 당하다 보니까 왜 제가 경고를 받았는지 도대체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항소도 해보고 왜 경고를 받았는지 유튜브 측에다가 메일까지 보내봤었었는데 뭐 커뮤니티 위반이라는 말만 이야기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뭐 경마 쪽에서도 보니까 저처럼 이유 없이 경고를 받았던 채널도 많았고 또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채널이 삭제됐었던 것도 상당히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방송했던 부분을 또 삭제까지 해봤었었는데 삭제하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상당히 좀 고민 끝에 새로운 채널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현 채널은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또 유튜브로 또 경고를 받게 되면 저번에 한 번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또 경고를 받게 되면 2주간 방송을 못합니다. 한 번 더 세 번째 경고를 받게 된다면 채널 자체가 아예 삭제가 되는 상황이죠. 뭐 커뮤니티라든지 글 자체를 쓸 수가 없게끔 아예 폐쇄를 하다 보니까 저 입장으로서도 뭐 고객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알려드릴 방법이 도대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점 도 있었고 또 고민 끝에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갑작스럽게 경고를 받게 되면 새로운 채널에서 방송할 예정이고요. 제가 쇼츠 방송이라든지 결과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새로운 채널에 결과하고 쇼츠 방송을 올리고 해설 방송은 계속해서 이 채널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방송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또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새로운 채널에서도 방송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 현 채널 유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 채널에서만 계속해서 해설 방송할 생각입니다. 또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검색 순위에서 밀려서 검색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금일 경륜 장동민이라고 하나 쇼츠 방송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변을 만들어냈었던 장동민에 대해서 짧게나마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동영상 경륜 장동민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하나의 쇼츠가 있는데 그 채널에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채널 찾아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채널 커뮤니티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링크 방법이라든지 설명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구독자분들께서는 다시 좀 새로운 채널에 함께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선발급 1경주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창원 선발급 경주 전반적인 분위기 전일 좀 안정적으로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강자들이 결승전 진출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승전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파업 1번과 2번 김이남과 김한율 나머지 5은 파업입니다. 그 점 때문에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비파업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김한율과 김이남 예전에도 뭐 선발급 경기에서 김한율하고 김이남 동반 입상 김이남이 머리가 아니라 김한율 머리로 공략해드려서 존배당도 안겨드렸었는데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오태고를 중심으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결승전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창원 선발급 1경주는 아무래도 박종렬이 쉽게 짜여진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김지환이나 고광종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창원 선발급 2경주 대타 출전하고 있는 배준호가 권우주하고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득점 높은 오성균 취평이죠. 그 점 때문에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성균 취입보다는 배준호의 선행 승부가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창원 선발급 3경주는 김석호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8월달 꼬리 후 낙차로 인해서 손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이틀 다리 상태가 무거웠어요. 오히려 김성근이 작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선발급 5경주는 아무래도 강자피한 고재필이 김문영, 정동환 활약이 나간다면 짧은 승부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6경주는 최부건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경주는 민상훈과 김범준과 협공 펼쳐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홈미점 살려나갈 수 있는 박광재가 신영국과 협공, 한기범과 협공 나설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창원 경주 전일은 좀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금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윤곽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후착 접전이라든지 파업과 비파업은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종렬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종렬이 짧은 승부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미권 막해 나갈 수 있는 아무래도 김재완이라든지 고강종 전일 대타 출전했다가 선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박종렬이 좀 더 작전적인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긴거리 나서게 된다면 김재환이 박종렬을 활에 나가면서 직선 수입승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박경태가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박종렬, 김재환, 고광종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종렬이 딱히 활에 나갈 만한 소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힘을 쓰게 된다면 김재환도 직선 취입이 좋기 때문에 박종렬 상대로 차는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렬 자체가 짧고 김재환도 기껏 해봐야 직선 취입밖에 안 되는 상황인 만큼 박종렬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재환이 직선에서 넘어서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일단 김재환의 취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승 중심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3번 쪽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있죠. 아무래도 두 선수가 서로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박종렬이 힘을 쓰자니 또 김재환이 앞에서 힘을 쓰자니 두 선수가 우승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 좀 타이밍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일 고강정 대타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편성에서 또 고강정이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죠. 시속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과 3번이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고강정의 직선 취입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고강정 뒤집기입니다.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5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강정의 뒤집기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5-3이나 5-1 견주권 뒤집기 공략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시속이 없는 경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박종렬이 김재환 견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단 복승 중심이라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강중 뒤집기는 필히 노려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이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1번, 3번, 5번이 안정감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3번, 5번, 3번 견주권 쪽에 1번, 3번, 5번, 3번 견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재환도 욕심내고 고강정도 욕심을 내게 된다면 권문석이 후미권에서는 틈새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차권에서는 권문석의 선정 가능성까지는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은 없는 경주고 1번, 3번, 5번이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복승은 1번, 3번, 5번이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권문석의 3차권 가능성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대타 출전하고 있는 배준호를 중심으로 권우주하고 주성민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오성균 연이틀 쫓아가는데 만족했습니다. 금일은 더 득점이 있기 때문에 우승 욕심을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죠. 강초로 때리지 않고 최수영 마크 가능합니다. 후미만 노릴 가능성, 신용수도 후미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성균 입장에서는 깝깝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오성균 입장에서는 배준호를 물고 가도
가든 뭐 권우주는 물고 가든 몰고 가야지만 취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하고 5번이 앞뒤로 자리 잡고 오성균이 뒤를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패스 오성균의 직선 취입이 상당히 어렵죠. 배준호가 권우주를 달고 때리는 게 아니라 권우주가 앞장서고 배준호가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오성균 배준호 상대로 넘어서기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죽수다 보니까 뭐 배준호가 점수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파트너적인 면에서는 류재민입니다. 류재민 뒤만 따라가도 훈련이 엄청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준호가 아무래도 오성균보다는 득점은 낮습니다만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근 권우주가 선행감이 많이 살아났어요. 그 때문에 이번 편승에서만큼 4번과 7번 그래도 자력취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오성균 권우주가 때리고 배준호가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오성균이 직선에서 잡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과 7번 동반 입장 쪽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의 선행을 4번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는 최근 들어서 권호주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4번하고 5번 동반 입장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성균 배준호하고 오성균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득점은 오성균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경주력이라든지 선행력은 배준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권호주와 사랑에 나가면서 짧은 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4, 7과 4, 5 두차권 4번과 7번 쪽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4번하고 5번이 자리 잡고 주성민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반적으로 시속감을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강초로가 먼저 끌어버리고 오성균의 최수영 여기에 신용수가 후미권 막혀 나가거나 오성균이 간만에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오성균을 중심으로 최수영하고 신용수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 오성균이 머리가 아니라 배준호 쪽으로 배당이 많이 팔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성균을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 노려보면 배당이 괜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공략은 가능하다. 7-2하고 7-6 경주권 정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패서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유리합니다. 복승은 함께 생각해 둬야죠. 4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3경류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끼리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석호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경주 내용 봐서는 몸싸움에서도 김범중에게 밀렸어요. 취입이 나오지 못했던 김석호 아무래도 11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8월달 초에 결승선 통과후 낙차 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목 쪽 부상을 당해서 치료받고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취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었던 김석호 뭐 직선에서 김석호 차가 나오는 거 보면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시속이 균일하게 나오지는 못했었던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득점은 높습니다. 하지만 득점 높다고 이번 패스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김성근 3.77 가지고 선행도 가능하고 취입도 가능하고 저치기도 가능합니다. 전에는 좀 몸싸움에서 밀려났었고 금요경주 때는 때려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죠. 김성근이 김석호를 달면 김석호는 취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석호를 외면하게 된다면 김석호는 김성근의 뒤를 빼앗아야지만 쫓아가거나 뭐 취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석호가 경주를 펼쳐 나가긴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득점은 김성근이 밀려나고 있습니다만 김성근 입장에서는 김치곤 달고 쏘면 김석호 깝깝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창원적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고 김성근도 몸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욕심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석훈이 완금만 주제로 나간다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석호 취입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7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7번과 6번 쪽에 7번, 6번 주력 승부로 적고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석호 달면 깝깝스럽죠. 근데 그 점 때문에 김치곤을 달고 시원스럽게 힘을 쓰게 된다면 창원적 완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 정도는 한 살 터울 파업선 또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7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과 6번 쪽 우선 하시되 7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안하게 따라가면 취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7, 6하고 7, 5 두 차권입니다. 7번과 6번 쪽이
7번과 6번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뭐 김석호가 7번하고 5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뭐 김석호가 뭔가 좀 힘을 쓰는 경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석호가 힘을 쓰게 된다면 백장문이라든지 김광록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이나 6-3 경주권 정도는 6이나 6-3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6이나 6-3 경주권 정도는 함께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의외로 김석호 놓고 백장문, 김광록 노리면 배당이 괜찮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김석호가 마크 투입밖에 안 되고 또 손목 부상으로 인해서 11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다리 상태는 무겁습니다. 홈이점 살려나갈 수 있는 김성근과의 협공 가능성 7번, 6번 7번, 5번 투차권, 7번과 5번 쪽, 6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삼복승에서 아무래도 7번, 6번, 5번 묶어 나가시는 전략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7번하고 5번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석호가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경상권, 백장문, 80년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삼복승에서는 백장문의 틈새 공략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는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석호를 아예 배제하고 경주 운영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삼복승에서는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졌습니다. 김이남하고 김한율은 비파업, 나머지 5은 파업인데, 파업 선수들이 아무래도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한율하고 김이남도 희속감 좋은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광명 경주 때였었어요. 김한율하고 김이남 동반 입상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개 들었었던 게 생각이 났었는데, 당시 김이남하고 김한율을 팔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한율의 김이남을 권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파업 선수들은 분명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한율하고 김이남이 자리 잡고 경주를 이끌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 중에서는 문현진이나 여동안 유일선은 아무래도 후미 공략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 잡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저측이 비파업이 앞장서 있고 파업이 있었을 때 문현진이 저치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은 문현진이 타종부터 때려야 되거나 여동환이 타종부터 때려야지만 김이남하고 김한율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희속에 대한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도 문현진 넘어서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여동환도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김한율 말고 김이남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희속감적인 면에서는 김한울하고 김이남 먼저 내선 잡고 시작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전 파업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김한율이 고전 면치 못했습니다만, 김이남이 있으면 다릅니다. 김포에서 김용규하고, 특선에서 요즘 잘 나가는 김용규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한율이죠. 김용규의 시속만 쫓아가면 선발급에서는 왕머리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한율이 제대로 된 저치기 탐 한 방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이남과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격적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이남이 후미 견제 안 하고 김한율만 쫓아가게 된다면 취임 나와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태걸의 반격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 정도는 2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1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2번하고 6번 차선으로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먼저 내선만 잡고 저측 타밍만 잡아나간다면 충분히 김한율하고 김이남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위기 좋은 오태걸입니다. 문현진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금요경주 때는 오태걸 후미 견제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투입하지 못하면서 이변의 빌미 제공했었던 오태걸 경고 하나 먹었었죠. 뭐 전일은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문현진 활약에 나가면서 오태걸이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태걸의 뒷자리를 오정석, 여동환, 유일선이 막혀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득점은 유일선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유일선도 따라가게 된다면 6번과 7번의 동반 입장으로는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홈이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6-3이나
경주나 6, 7경주권 정도는 함께 공략해 나가는 전략. 아무래도 분위기상 6번과 3번 쪽으로 배당은 집중적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문현진과 오태걸로 또 팔려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현진이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태걸의 직선 취발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좀 공격적인 승부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도 2번하고 1번을 묶어서 공략해 나가봐야 되고 6번하고 3번을 묶어서 3복승은 양군에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공격적인 승부도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번 편성 6번 중심이냐 2번 중심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 좀 공격적으로 한번 이번 편성은 접근해보고 가져가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5경주입니다.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고재필이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 경주 때는 완급조절에 나가면서 우승을 찾아 나갔었죠. 고재필이 좀 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전반적인 시속은 느렸었는데 오태걸이 후미 견제 나가다가 본인만 살짝 추입해 나가려고 하다가 후미 견제 하다가 나가지 못하면서 배당이 좀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일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문용의 선행 활에 나가고 정동환의 선행 활에 나간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김문용이 이런 편성에서는 좀 힘을 쓰는 견준형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동환도 있긴 합니다만은 3살 터울이죠. 아무래도 김문용이 잘 갈 때는 잘 가요. 2번이 힘을 쓰고 5번이 몰가서 취패나가는 5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동환이 5번의 뒤를 물고 가는 오히려 정동환이 힘을 쓰고 5번이 몰가서 짧게 취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5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대전구하고 서울최고 예전에는 활발하게 교류도 많이 했었던 선수들이 고등학교였었기 때문에 5번이 7번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5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5번, 2번, 7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3복수에서 한 선수 둘 다 선행이기 때문에 고재필이 넘어서거나 정동환이 마크를 놓치게 된다면 3복수에서는 아무래도 권영재가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복수에서는 권영재 틈새 공략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재필이 2번, 7번 앞뒤로 포진시키고 경주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재필 인정하고 2번과 7번 중에서는 5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이력 경주만큼은 고재필 강하다는 점에서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부건이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부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권영민, 곽충원과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대로 이번 편성 안성민, 김명중 여기에 서승, 유지현은 비팝 쪽입니다. 그 점 때문에 최부관 입장에서는 이들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이유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중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비팝선들이 자리 잡는 데는 수월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세히 보면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하나같이 마커 취급밖에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곽충원이 그들만큼은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이를 최부건이 막혀 나가고 최부건의 뒷자리에 권영민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빨래줄 경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곽충원이 금일은 힘을 쓰고 최부건이 이를 활을 나가면서 짧게 출입해 나가는 파업 선수들이죠.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6번 쪽이 유리한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권영민도 마크에 나갔을 때 쫓아는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곽충원이 선행력만 막 놓고 본다면 편성 6경주 편성에서는 가장 셉니다. 이를 최백원이 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3번, 6번 쪽에 우선하시되 3번하고 2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번 편성도 궁합이 좋기 때문에 뭐 저배당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라고 한다면 유지현이 좀 기습 나서고 안성민이 막혀 나가거나 유지현이 기습 나서고 김명중이 막혀 나가는 작전 정도는 한 20% 선에서는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아무래도 3번하고 6번을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또 파업과 비파업의 또 맞대결 양상으로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송영진, 박광재, 신영국, 한기봉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민상호, 김범종, 이근우는 비파업 선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광재가 초주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리 선정 과정에서는 송영진, 한기봉이 자리 잡고 박광재, 신영국 여기에 송영진이 2번이나 앞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범중이 힘을 쓰고 민상호 여기에 이근우가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광재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는 한기봉밖에 없는데 한기봉도 선행감이 어중간합니다. 한기봉의 선행은 김범중이 덮고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민상호가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민상호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문여진과 접전 끝에 아쉬움을 남겨왔었던 민상호 하지만 나름 선전 펼쳐 나갔었기 때문에 김범중이 힘을 써주게 된다면 민상호가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범중도 전일 취까지 나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았습니다. 3번이 때려주면 7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3번,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번 편성이 뭐 빨래 출경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의 뒷자리는 1번 이근우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파업 순서를 자리 잡고 김범중이 넘어서게 된다면 1번까지 털리지만 않는다면 쫓아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7번과 1번까지 좀 비팝 쪽까지 함께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3번 쪽, 7번과 1번 쪽까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김범중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박광재가 힘을 쓰죠. 신영국하고 박광재가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적극적인 협공 펼쳐 나가고 한기봉이 버텨내고 4번이 몰가서 취해 나가는 파업 라인 정도는 충분히 맞대결 시 가능하기 때문에 양분에서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김범중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민상호 할인이 나간다면 상당히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전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채널도 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